2020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8월 5일 한국 시간으로는 11시 갤럭시 언팩에서 출시될 제품들은 갤럭시 노트 20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노트 20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6.7인치 갤럭시 노트 20, 6.9인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두 제품의 차이는 디스플레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7인치 노트 20 모델은 플랫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출시될 예정이고 6.9인치 노트 20 울트라 모델은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상도는 갤럭시 노트 20 모델이 2400에 1080픽셀, FHD 해상도 6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울트라 모델의 경우 3200에 1440픽셀, WQHD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 최초로 광막 트랜지스터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내가 디스플레이에 엄청 민감하다 그러면 울트라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스펙을 확인해보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의 경우 1억 800만화소의 카메라, 12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며 전작인 1억 8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던 갤럭시 S20 울트라의 미흡한 점이었던 AF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저 자동 초점 센서가 추가로 탑재된다고 하며 5배 광학줌, 5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0배 줌은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광학식 100배 줌이 아니다 보니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라고 판단해서 제외를 시킨 것 같아요. 배터리는 4500mAh, AP는 국가별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엑시노스 990이 탑재될 예정이며 램은 12GB, 저장 공간은 256GB 단일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고 색상은 코퍼,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색상.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가격은 145만 2천원으로 알려져 있죠. 갤럭시 노트 20의 경우 12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 64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고 3배 광학줌, 3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하며 전면에는 1000만화소의 셀피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배터리는 4300mAh, AP는 국가별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엑시노스 990이 탑재될 예정이며 S펜 응답 지연 시간은 26ms/로 노트 20 울트라의 응답 속도보다 느린 걸 확인할 수 있죠. 램은 8GB, 256GB의 저장 공간, 단일 모델만 출시되며 색상은 코퍼, 민트, 그레이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이통사별 전용 색상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119만 9천원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S20 대비 스펙이 좋아지는 부분은 AP랑 카메라 AF 부분인데 둘 다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갤럭시 노트 20가 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2가 메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기존 갤럭시 폴드보다 더 커지고 더 튼튼해지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알려진 이름은 갤럭시 폴드2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유출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갤럭시 G 폴드2로 알려졌죠. 아마 폴더블 시리즈를 갤럭시 G 시리즈로 통합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곁다리 언급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 크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갤럭시 G 폴드2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는 총 2개죠. 커버 디스플레이, 내부 디스플레이. 커버 디스플레이는 기존 4.6인치에서 대폭 커진 6.23인치로 알려져 있고 내부 디스플레이의 경우 7.3인치에서 7.7인치로 0.4인치 커진다고 합니다. 내부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작의 노치 디자인이 아닌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LTPO, TFT가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점인데 전작인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서 120Hz를 사용하려면 해상도를 낮춰야 했었는데 이번 갤럭시 G 폴드에서는 어떨지 살펴보면 재밌는 관점이 될 것 같고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 60Hz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는 투명 폴리드 필름 CPI가 아닌 갤럭시 G 플립에 탑재된 초방마 강화유리 UTG 소재를 사용한 전망이라고 하네요.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털어낸 것 같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다음으로 알아볼 건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총 3개의 카메라와 TOF 센서가 탑재될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며 각 카메라의 스펙을 살펴보면 64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 1200만화소의 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S펜이 탑재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내구성 문제로 이번 갤럭시 G 폴드에는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며 폴더블 폰 최초로 방수 방진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격은 230만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저장 공간은 512GB, 256GB 모델로 나누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죠. 출시 일정은 9월 말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공개되는 제품이 몇 가지 더 있죠.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탭 S7 이렇게 3가지 제품이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더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워치 3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 출시한 갤럭시 워치 액티브 시리즈에 이어 올해는 갤럭시 워치 3를 선보이는데요. 갤럭시 워치 3는 2018년 출시했던 갤럭시 워치의 원형 회전 베젤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시리즈에는 회전 베젤이 사라졌고 디지털 방식의 가상 터치 베젤이 도입된 바 있었죠. 이번 갤럭시 워치 3는 41mm, 45mm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8GB 저장 공간, OATM 방수 등급과 IP68 방수 방진 등급을 갖출 예정이죠. 색상은 블랙, 실버, 코퍼 세 가지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1mm 모델은 1.2인치 디스플레이에 247mAh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며 45mm 모델은 1.4인치 디스플레이에 배터리는 340mAh의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워치3에는 혈압과 심전도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식약품의약 안전처로부터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삼성 헬스 모니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허가받아서 이제는 단순한 스마트워치를 넘어 헬스케어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갤럭시 버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제품이 여러 개가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애플의 에어팟 프로, 소니의 WF-1000X 마크 3, WH-1000X 마크 3 정도가 있는데 이번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어떨지 출시되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스펙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길이는 2.8cm로 별도의 이어팁이 존재하지 않고 귀에 쏙 들어가는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죠. 디자인적으로만 보면 딱 강낭콩처럼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어폰에는 고음과 중음 또는 저음을 제공하는 2개의 스피커와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최대 재생시간은 7.5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 정도 가벼운 무게의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26만원의 가격이라면 전체적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어폰은 들어보기 전까지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갤럭시 탭 S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의 첫 12인치 태블릿의 갤럭시 탭 S7은 총 2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 이렇게 2가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각각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면 11인치 갤럭시 탭 S7은 LTPS 저온 폴리실리콘 TFT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최대 15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7040mAh의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두께는 6.34mm, 무게는 495g으로 알려져 있고 탭 S7 플러스의 경우 12.4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며 최대 16시간 비디오 재생이 가능한 1090mAh의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두께는 5.7mm, 무게는 590g이죠. 두 모델 모두 안드로이드 10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며 1300만화소의 카메라, 500만화소의 카메라를 가지고 듀얼 카메라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120Hz를 지원합니다. 칩셋의 경우 스냅드래곤 865 칩셋이 탑재될 전망이고요. 스피커는 AKG 튜닝 쿼드 스피커를 장착하고 S펜의 응답 지원 속도는 9ms/s로 낮춰져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속도는 애플 펜슬 2세대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가질 예정이죠. 그리고 와이파이 모델, 5G 모델 이렇게 2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와이파이 모델은 램 6GB, 저장 공간 128GB, 5G 모델은 램 6GB, 저장 공간 256GB를 지원하고 색상은 블랙, 코퍼, 실버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갤럭시 제품 소식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다루다 보니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언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언팩 이후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